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곧바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요즘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죠. 대법원 얘기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상고심 사건을 후다닥 전원합의체로 옮기더니 속도를 되게 빨리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원합의체 결론이 조만간 나올 거다. 5월 초에 나올 거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조희대의 진짜 속셈은 뭘까요? 조희대는 정말 이재명 죽이기를 하려고 작정을 한 걸까요? 지금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를 뒤집기는 어렵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한테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면 대법원은 박살날 각오를 해야 할 거다. 대법원도 89.77%라는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보지 않았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한테 불리한 판결을 그것도 원심을 뒤집어 가면서 내린다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아마도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의 족쇄를 풀어주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결론이 빨리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대법원의 이 흐름을 살펴보면 재판을 뒤집을 가능성보다는 원심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덧붙인다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재판도 스톱이 되느냐, 이 문제도 이번에 결론을 내리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지금 전원합의체를 여는 것도 그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는 새로운 판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약에 그런 판례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날짜는 앞당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두르나?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누구? 조희대요. 조희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보 진영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사람이 아니에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박근혜 쪽에 손을 들어준 거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조희대였습니다. 박근혜와 관련된 판결에서. 박근혜가 그 기업들한테 돈 뜯어낸 거, K스포츠 재단이니 미르 재단이니 이런 데 돈 뜯어낸 거, 그거 강요죄가 성립 안 된다고 판단한 2명인가 있는 판사 중에 이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재명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릴까? 글쎄요. 만약에 이재명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최대한 미루려고 하지 않을까요? 조희대만 아니면은 좀 희망적인 의견을 내겠습니다만 저는 조희대 때문에 참 불안하네요. 세 번째 주제 바로 이 부분인데요. 기사가 지금 자꾸 이런 게 나옵니다. 이재명 사건의 대법 결론이 언제 나느냐? 후보 등록 전이냐? 5월 22일이냐? 자, 이 기사는 상당히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기사입니다. 5월 22일 날 선고가 날 것이다 라고 아예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월 22일 날 선고가 난다면 이재명은 끝나는 거다. 아니, 민주당의 대선은 끝난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전에 나오면 뭐 어떻다. 근데
5월 22일 날 선고가 난다면은요,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진짜 0이 됩니다. 5월 22일이면은 민주당에서는 후속 후보를 낼 수도 없게 돼요. 사실상 이번 대선이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5월 22일 날, 그날 가서 갑자기 이재명의 선거권을 박탈해버리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후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체 후보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힘당은 부전승이네? 이 부전승을 누가 만들어준다? 대법원이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러면 대법원 살아날까요? 예. 아마 나라가 진짜 뒤집어질 겁니다. 따라서 5월 22일 날 선고가 난다면 전적으로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날 수밖에 없어요. 간혹 대선 후보 등록 전 5월 11일 이전에 선고가 난다면 그래도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금 결론을 이재명한테 불리한 결론을 내린다면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은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작살이 나야 돼. 죽어야 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법관들 전부 다 탄핵 대상됩니다. 대법관들이 판결을 빌미로 해서 선거에 개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탄핵 대상이 돼요.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한다. 줄줄이 다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현재 헌법재판소는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떻습니까?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상한 결론 내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봐도 됩니다. 더군다나 5월 22일, 그런데 이 기자는 연합뉴스 이미령 기자예요. 이 기자는 마치 대법원이 이재명한테 불리한 판결을 5월 22일 날 해서 민주당이 완전히 개작살 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처럼 기사를 써제끼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못된 거죠. 그냥 이재명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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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 지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자 이름 기억해 뒀다가 반드시 그 값을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연합뉴스 이미령 기자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택도 아닌 기사야. 대법원이 판결로 대통령 선거에 관여를 하겠다? 개입을 한다? 그게 가당키나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과연 대법원이 살아남을 것 같아? 아니 그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 법조계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아니요. 대한민국 법조계는 정말 민중의 죽창 앞에 사시나무처럼 떠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5월 22일 날 선거 자, 이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선거일을 놓고는 통상관례에 따라 5월 전압 정기심리일인 22일이 있는 중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과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에 앞서 7일 혹은 9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즉 이때 이재명을 죽일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기사를 쓴 겁니다. 야, 나쁜 년이지 이거. 아닌 것처럼 하고 있으나 내용상 이재명 이날 죽을 거야 라는 기사를 쓴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조계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다 있다고 해요.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느냐. 기자들을 만나서 나불대는 판사, 검사, 변호사 다 이재명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법조인이지만 그들은 이재명이 죽도록 싫어. 그러니까 이들이 기자들을 만나서 나불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왜?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지난 24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어떻게 돼 있냐? 이재명 선거법 사건 22일 날도 심리했는데 24일 날도 심리했다. 이거거든요. 22일 날도 심리했고 24일 날도 심리했다. 22일 날 대법원 소부에 갔다가 곧바로 대법 전압으로 옮겨왔는데 그날 첫 번째 심리가 열렸고 이틀 뒤에 두 번째 심리가 열렸다. 억수로 속도가 빠르다! 라고 기사를 쓴 겁니다. 이 기사가 그 기사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24일 이후에 심리가 열렸나요? 안 열렸습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진행이 된다면 26일쯤에 한 번 더 열렸거나 다음 주에 또 한 번 열리거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니 지금 현재 추가로 심리 열린 게 없잖아. 24일 열리고 한동안 또 뚝 해. 지금 뜸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기사를 떡 내서 5월 초에 선고가 날 것 같아. 아니면 5월 22일 날 선고가 날 것 같아. 이런 기사를 쓴다? 아니 전압 심리 안 열렸잖아.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이런 중대한 사건을 하는데 심리 겨우 두 번 열고 마무리를 짓는다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빨리 심리가 나오려면은 소부에서 일정 정도 논의가 진행돼서 쟁점이 정리가 되고 의견이 나눠지고 그리고 그 연구관들, 재판 연구관들로부터 보고서가 올라오고 그랬을 때 평의를 열고 평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빨리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번 거는 뭐야? 소부에 안 갔죠. 갔다가 바로 왔죠. 보고서가 전혀 안 만들어져 있어요. 검토를 못했다고. 그런데 이틀 달랑 심리하고 바로 재판 결과를 낸다고? 그거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런 걸 보고 졸속 심사라고 그러죠.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짓을 한다. 이거 기자들이 이거 너무 편파적으로 모든 정보를 편파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대법원 그 전원합의체에서 평의를 열고 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결론을 내린 사례 되게 많아요. 심지어 평의를 지난주에 열었는데 이번 주 선고한 사례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경우는 모두 다 소부에 갔다가 온 사건이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판 연구관들의 보고서 같은 게 많이 축적이 돼 있어요. 충분히 논의가 돼 있는 거야. 쟁점이 논의가 돼 있고 정리가 돼 있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 건은 소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압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쟁점 정리고 연구관들의 보고서고 하나도 없어. 연구관들이 보고서를 뚝딱 써내나? 챗 GPT처럼 써내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2, 3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그런데, 과거에 한 달 안에 또는 평의 열고 한 1, 2주 안에 선고 내렸다. 라고 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내릴 거다. 라고 한다는 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건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때와 지금이 차이가 난다는 거 지들은 모르나? 이들은 그저 이재명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기사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기사 같지만 사실 선거에 개입하는 기사예요. 이재명 엿대 봐라. 이재명 여전히 사법 리스크에 쩔쩔매고 있어. 라는 식의 기사인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재명이 대선 같은 데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은 이재명이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에 고통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혹독한 마음을 품고 쓴 기사예요.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기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뭐 기자만 그렇게 써? 솔직히 말하자면 조희대 역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이 진행하는 이 과정들은 판사들이 보기에도 이상하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판사들이 보기에도 이상하다. 이 기사, 이 글을 쓴 사람들 반은 변호사고 반은 판사들이에요. 이게 SNS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이 정도 상황입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사실은 속도와 속보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릴게요. 솔직히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사건 진행 과정이 특이하지 않다라고 하면 또 특이하지 않아요. 원래 중요 사건은 전원합의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의뢰 가는 거예요. 소부에 갔다가 전원합의체로 옵니다만 소부 배당 자체가 요식 절차인 경우도 많습니다.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가는 경우 엄청 많아요. 당일에 배당해서 당일날 회부하고 당일날 회의까지 연다. 요거는 좀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진짜로 그렇게 빨리 후다닥 22일 날 소부에 배당했는데 바로 그날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바로 그날 전원합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요거 되게 이례적인데 이거는 사실 며칠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행정 절차만 밟은 거라면 가능하죠. 자, 우리 다음 주에 전체 회의 한 10건데 그날 이재명 이 사건 한번 다뤄볼까요? 그럽시다. 뭐 시간 끌 거 없죠. 그날 다룹시다. 오케이. 다들 동의하셨죠? 예, 그럼 다음 주 하도록 하고 행정 절차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소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곧바로 회의를 연 겁니다. 아니, 그날 회의 열기 위해서 나머지 절차, 요식 절차 밟은 거야. 그렇게 보자면 특이한 상황도 아니에요. 이틀 뒤에 속개,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도 보면 이틀 전에 회의 열었는데 이틀 뒤에 이틀 간격, 이틀 3일 간격으로 연속해서 이 평이 연 사례 간혹 있습니다. 다만 이상한 거는 이 과정을 일일이 속보를 냈다라는 것, 실시간으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원합의체 심리하는 것 자체가 요식 절차였다면 굳이 그 요식 절차를 일일이 보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오늘 전체 회의 열어가지고 이재명 사건 첫 심리했습니다. 요구하는 하면 될 거야. 그랬으면 뭐 소부에 갔네, 다시 전합 갔네, 첫 번째 회의 열었네, 요렇게 긴박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상황이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일부러 상황이 엄청 긴박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쇼를 한 거예요.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야, 이거 이상한데? 왠지 찜찜한데? 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보 등록하기 전에 결론을 내리는데 파기환송 내릴 가능성 있습니다. 자, 누구는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안 돼요. 파기 자판 못합니다. 예. 그거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도 돼요. 예. 자꾸 누가 파기 자판 하는데 파기 자판 그거 그 또라이 같은 소리야. 어디서 그런 쓰레기 같은 소리를 그냥 물고 와가지고 말이야. 택도 아닌 소리예요. 그거 안 돼요. 그 파기 자판은 애시당초 가능성에서 제껴 놓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파기 자판 하는 바람에 조희대가 속도를 빨리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후다닥 빨리 끌고 나온 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국힘당에서 파기자판 한 거는
진짜로 파기 재판을 하라는 의도가 아니라 조희대한테 재판 빨리 끌고 가라고 압박을 넣은 거지. 즉 대선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 죽여줘 라고 압박을 넣은 거야. 그리고 그 압박에 조희대가 일정 부분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 걱정 안 할 수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파기환송 발전결을 내릴 겁니다. 파기환송하게 되면은 항소심으로 가게 돼요. 고등법원으로 돌아갑니다. 사실상 이재명 죽이기 하는 판결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패배를 노리고 공작을 하는 거고 새로운 내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파기자판이 아니라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것조차도 실은 이재명에 대한 사형 선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파기자판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파기환송 판결만 내려도 대법원으로서는 정치적 목적은 충분히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법에도 안 맞고 하는 파기자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럴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란이에요. 대선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시즌2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파기자판을 하지 않지만 그래서 최종 판단을 고등법원으로 떠넘기는 거지만 조희대의 정치적인 목적은 달성을 하는 거죠.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박은정 의원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선 들어가기 전에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족쇄를 풀어줄 가능성입니다. 조희대가 아니라면 조희대만 빼고 생각한다면 가능성 2번이 맞습니다. 이게 더 맞아요. 특히 뭐냐면 헌법 제84조 부분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이 형사상 소추에 검사의 기소만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이미 진행되고 있던 형사 재판도 포함하느냐인데 형사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헌법 제84조를 만든 이유는 대통령을 국민의 신임이 아니라 다른 수단, 다른 사법적 수단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헌법 84조가 없게 되면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사법을 악용하게 돼요. 형사 절차를 악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미워하는 어떤 당이 정말 미워하는 정치인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럼 어떻게? 사법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판사 하나, 검사 하나 구워 삶아가지고 유력한 대선 후보 혹은 당선된 대선 당선자 혹은 대통령을 형사상 처벌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감옥으로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인 겁니다. 국민의 신뢰나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사법적인 방법이나 모함 또는 조작에 의해서도 대통령이 바뀔 수 있거나 대통령의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막으려고 헌법 제84조를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겪고 있는 이 사안, 미국은 안 겪어봤겠습니까? 솔직히 사례가 좀 있어요. 미국도 이런 사례를 겪다가 보니까 야, 대통령한테 형사상 소출을 하게 하면 안 되겠다. 잘못했다가는 이 법원이 정치판이 되는 거야. 그죠? 법원이 정치판이 돼버리겠지. 공정한 판결이 나는 게 아니라 정치적 판결로 난무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으려고 그런 거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모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예. 기소뿐만 아니라 형사 재판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유력한 대선 후보야. 저 사람이 대통령 나가면 반드시 당선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미리 손을 쓰는 거지. 그래서 기소하고 감옥 보낼 준비 다 해놓고 당선만 되면 감옥 보내겠다. 요렇게 만들어 둘 수 있잖아. 그죠? 솔직히 미국 같은 경우도요. 꽤 오랫동안 특정 정당, 사실은 공화당에 의해서 장악됐던 적이 있어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뉴딜 정책의 거의 3분의 2 정도가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사 소출을 당할 뻔도 해요. 아무튼 그렇게 형사사법 절차를 악용해서 특정인을 대통령직으로부터 배제하거나 또는 선거 전략으로 고소, 고발, 형사소출을 악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짓을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게 뭐야? 이건 거예요. 따라서 이 형사소출함은 기소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겁니다. 뭐 나중에 대통령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판해도 되거든. 공소시효도 계속 이어지는 거고. 자, 그렇게 한 겁니다. 아무튼 이 헌법 제84조의 해석 문제가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근데 헌법 제84조 이 해석은 제가 말하는 게 정석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 건국 초기에 이 비슷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이 맨날 요구에 당했어. 그러니까 토머스 제퍼슨하고요, 조지 워싱턴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았대요. 토머스 제퍼슨이 약간 다혈질이었고, 워싱턴은 약간 좀 진중한 면이 있었는데, 워싱턴은 토머스 제퍼슨을 경망스럽다라고 비난하고, 토머스 제퍼슨은 워싱턴을 음흉하다고 비난을 해요. 하여튼 뭐 그랬어. 그러다가 뭐 미국의 정당이 둘로 쪼개지고 몇 개로 쪼개지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워싱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토머스 제퍼슨이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 막으려고 토머스 제퍼슨을 형사 기소하고 막 그랬어. 자, 그런 경험의 결과 나온 헌법 규정이 이겁니다. 그러면 뭐야? 당연히 기소뿐만 아니라 그 형사 절차, 재판도 포함되겠죠. 솔직히 대통령을 못하게 만들려면은 당선 이후에 기소하는 것보다 당선되기 전에 일찌감치 기소해 놓는 게 대통령 못하게 만드는, 설령 대통령이 되더라도 끌어내릴 수 있는 그걸 막 꼬투리를 만드는 거잖아. 그죠? 예. 아무튼 헌법 제84조 해석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해석이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어요. 따라서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새로운 판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원합의체를 열어야 되는 거죠. 지금 진행되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헌법 84조의 해석은 그렇게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연구가 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헌법 교과서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 연구관들이 이렇게 박을 싸매고 보고서 낼 필요도 없는 거죠. 결론이 빨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5월 초에 날 수도 있는 거죠. 정상적이라면 제가 하는 이런 해석이 맞아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이대 때문에 안심을 못 하겠어. 뭔 꿍꿍이가 있는지. 하지만 조이대도 영원히 숨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가 뭐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저런 판결을 내렸을 때 후폭풍이나 후과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진짜 뻘짓거리는 하기 어려울 거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